여러분 최근에 이거 AI 관련해 가지고 음원 문제 좀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드레이크랑 그다음에 위켄드의 목소리, 더 위켄드의 목소리를 가지고 음원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글로벌하게 워낙 강력한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음원이 올라왔다가 이게 이제 삭제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화가 됐죠. 알고 보니까 요 고스트 라이터라고 하는 분이 Hurt on My Sleeves라고 해가지고 이 노래를 드레이크랑 더 위켄드가 이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부른 건데 이 노래 한번 실제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도입이 되고 Young Metro, don't trust me on this shit. I came in with my ex like Celine or the flex, ayy. Bumping Justin Bieber, the fever and left, ayy. 자, 여러분 되게 놀랍죠? 노래가 진짜 좋고 실제로 드레이크와 더 위켄드의 목소리 같다고 느끼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괜찮다 보니까 실제로 스포티파이에서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60만 회 정도가 재생됐다가 이게 삭제돼서 이제 빠졌고요. 틱톡은 쇼폰 플랫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쇼츠 영상들을 많이 만드는데 거의 1,500만 회 이상 이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역시 저작권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았는데 이렇게 논쟁이 불붙고 있는데 그라임스 누나가 딱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여러분 이제 캐나다의 아티스트예요. 안 하시는 게 없고요. 안 하시는 게 없고 이분이 가장 유명한 건 요거죠. 이 일론 머스크의 전 연인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이 누님이 아무래도 또 각종 그 새로운 기술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NFT 작품도 내가지고 몇 억이었는지 몇십억이었는지 이 그림들도 판매를 하기도 했고 그런 약간 SF적인 컨텐츠를 또 좋아하시니까 본인의 작품이나 아니면 그런 앨범 같은데 많이 이런 사파를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번에 또 AI 관련해서도 한마디를 하는데 보시면 우리나라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죠. AI 음악 로열티 분배를 제안했다. 이게 뭐지? 실제로 요 그라임스의 트위터에 가보면은 그라임스에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네 내 목소리 마음대로 써. 괜찮아. 그 대신 요거 50% 로열티 나한테 분배만 해주면 돼. 요거는 내가 지금까지 협업하던 모든 아티스트들이랑 동일했던 거래 방식이라 너네한테 뭐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니야. 똑같아.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상표권 그리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너네 맘대로 써. 라고 하면서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근데 오히려 크리에이터가 나한테 합당한 금액만 주면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거에 이제 반대하는 진영과 찬성하는 진영이 또 이제 계속 격돌하면서 논란은 심화되고 있죠. 근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뭐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리된 것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좀 지속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음악에서만 이럴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이게 사진이거든요. 굉장히 느낌 있죠. 전 역시 또 사진도 잘 몰라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TV 광고 같은 데서 보는 그런 뭔가 수상했다는 작품 느낌처럼 되게 멋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신기해요. 이 작품이 보면 전기공이라고 해가지고 독일의 사진 작가인 보리스 엘닥센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름이 귀엽네요. 엘닥센. 근데 이분이 올해죠.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에서 크리에이티브 오픈 카테고리 부문 1위를 수상합니다. 이 작품으로 수상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수상을 하고 나서 이거 사실은 내가 AI 미드저니 활용해 가지고 만든 작품이야 하고선 수상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실제로 이게 먹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 스페이스 오페라 곡 극장 같은 것처럼 뭐 어쨌든 요 작품 약간 명장의 느낌이 나는데 이것도 AI가 그렸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작품을 보면 와 이거는 여러분 진짜 많이 보셨죠? 저는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게 원작이죠. 이게 원작인데 작가님의 이름이 요한 페르메이르인지 이번에 알았어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냥 워낙 유명한 작품이지만 정작 작가님을 잘 몰랐는데 그런데 이 그림을 뭐 패러디했다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이제 소스로 삼아서
율리안 판티컨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크리에이터 분이 또 있어요. 그분이 진주와 함께 있는 나의 소녀, 뭐 어떤 기사에서는 뭐 인공지능 소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쓰셨던데 그 이름으로 역시 이 작품을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 출품되냐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마우리츠 호이그 미술관에 이 작품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관련해서도 엄청난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예술가분들 쪽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일단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느꼈다. 이렇게 감정적이면서도 진짜 이 예술가분들이 얼마나 그 작품 하나를 고안해내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창작이라는 거에 대한 인간의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라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만드셨던 원작자인 페르메이르 이 화가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이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 와, 이거는 진짜 뺨 한 대 맞은 기분이야. 이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거야. 와, 이거 진짜 그냥 이거 나는 너무 끔찍해. 프랑켄슈타인 같아.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이시죠, 당연히. 근데 한편으로 또 미술관에서는 저는 이 미술관도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형태의 그림이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그냥 도구로서 쓴 것이지 창조적인 과정에서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된다. 너희가 얘기하는 예술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예술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너무 어렵다. 아이가 그린 그림 안에도 예술성이 있을 수 있고, 전문 교육을 받으신 예술가분들에게도 당연히 예술성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새로운 형태의 툴을 활용한 것 역시도 창작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툴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전 이걸 보고선 뭔가 다름이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작품을 선정한 이들은 AI가 창작한 것임을 알고도 마음에 들어했다.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이 예술가분들은 약간 그 현대에서 제품을 만드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산가 분들이세요. 프로듀서 분들이죠. 그리고 미술관은 중개자이긴 합니다. 여기는 지금의 뭐 커머스 플랫폼 같은 유통해주는 곳, 이런 마켓플레이스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더 작가님들을 섭외해 오는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이 섭외한 물건을 판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소비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딥하게 보고 있는데, 이 멘트가 저는 딱 와닿았던 게 이게 작품을 선정한 사람들 마음에 들어함, 이게 굉장히 감정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소비자입니다. 즉 물건이 팔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술관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 툴이잖아요. 미술관 자체도. 그러니까 얘네는 돈을 벌어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1년 전에 여러분 NFT화된 디지털 작품들이 막 나왔을 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몇 개 경매 채널 같은데 크리스티 같은 곳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런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미술관 같은 곳에서도 NFT 작품들을 걸어줬거든요. 판매도 하고 수익도 내고. 그래서 이게 시장을 보는 관점이 확실히 두 팀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분들의 그 의견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런 생산가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전통적인 분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등장하는 신진 그 어떻게 보면 MZ 세대 크리에이터 분들, 이분들이 디지털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거를 툴로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 작품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생산되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아무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합의되는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미술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작품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마다 아마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AI 시장은 발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판매하고 생산하는 이런 소비자와 가까운 접점에서는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국가들, 결국 이거를 정리해 주셔야 될 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봤더니, 이게 꼭 저작권에 대한 건 아니고, 이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주요 입장을 이제 한겨레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요. 우선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뭐 개발과 사용에 적극적이고
근데 폐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 논의를 이제 시작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규제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계속 얘네들이 활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밀어주죠, 여러분. 그러다가 추후에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규제가 들어가는 구조라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영국은 지금 저작권 취급 둘러싼 뭐 논란이 진행 중이다. 결국 얘네도 아직 대책이 없다 이거죠. 캐나다는 지금 챗 GPT 개발 기업 조사, 개인정보 취급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얘네도 뭐 크게 그게 없을 것 같고, 최근 챗 GPT가 그 초기에 챗 GPT 플러스를 냈을 때 그 결제 플랫폼에서의 오류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가 좀 털린 적이 있었죠. 카드 마지막 네 자리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좀 털린 적이 있어서 이탈리아가 사용 금지를 했었고, 그게 유럽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 좀 이거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규제, 저작권뿐만 아니라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일본도 이제 전략회의 신설 예정이라고 하는 거 보니 결국 아직도 이 논란이 난 지 벌써 3, 4개월이 지났는데 전 세계 국가들도 아직 답이 없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당장 저작권에 대한 어떤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러나 우리나라도 어쨌든 같이 따라는 가야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소설 저작권이라고 되어 있긴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창작물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AI가 쓴 소설 저작권 어디까지 인정할까라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는 관련된 규범 체계를 만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생성 가능한 AI 챗 GPT인데 소설가 여기서 개인정보나 저작권 침해, 이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이런 것들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산하신 거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하겠다.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이 음성이나 영상 인식,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 증강현실 관련된 모든 기술들에 대한 이제 검토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작권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저작권의 정의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 이건호 변호사님께서 칼럼을 좀 써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좀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1편과 2편에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저작권 법이랑 이분이 그리고 오픈 AI의 이용 약관이 있거든요. 이용 약관 이렇게 있는데 이 저작권법의 2조의 1항 그리고 이용 약관 오픈 AI 이용 약관의 사망의 A 부분에서 좀 이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걸 한번 제가 정리한 걸 보여드리면 저작권법 제2조 1항이죠, 여러분. 이거 1항. 여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그리고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라고 써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자연인으로서 인간이 아닌 이 인공지능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현재 국내법상에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픈 AI의 이용 약관을 보면요. 여기 3조의 A항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여기 안에 이제 프롬프트 질문을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 입력물과 이거를 입력해서 나온 답변, 그 문구, 텍스트 이 모든 거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또 이거에 대한 사용권도 사용자에게 부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어떻게 보면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저작권을 포기했다. 이게 일종의 사업적 결단이고 오픈 AI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으로 나오는 그런 AI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이런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한테 일임하고 이제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안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트렌드를 얘네가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픈 AI라는 그 업체의 사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여러분 요게 다 아니에요. 조건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서 여러분이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2차 창작도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NFT 같은 거 구매했을 때 그 가장 유명한 BAYC라고 하는 원숭이 그림 같은 거는
우리가 이게 뭐 몇 억으로 구매를 했을 때 그 원숭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티셔츠를 만들어 팔아도 되고 그걸로 음악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지고 재생을 해도 되고 이 저작권을 여러분이 2차 창작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활용을 하거든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기조를 오픈 AI도 같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맘대로 쓰시라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국내법상에서 현재 인공지능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장 뭔가 상업 활동을 한다거나 이 저작물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는 이 법을 아무래도 먼저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여기서도 현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더 법적으로 또 국제적인 그런 합의 같은 게 필요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아직 잘 모르겠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내면은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 이거 불법인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금 여러분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순수 100% AI의 창작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애초에 기획을 하지 않고 기획부터 AI한테 전부 질문해가지고 쭉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잭슨 형 같은 경우도 뭐 본인 이거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AI한테 맡겨서 사업화를 한번 해봤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 순수 AI 창작물을 활용하시는 분들일 경우에 이 참가 사실을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동으로 만들었어. 공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시거나 비공개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공개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이게 회색 영역에 있는 거니까 나는 상관없이 일단은 돈을 벌어보겠다. 어차피 지금 규제도 없으니까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제 하시는 거고 뭐 이걸 뭐 틀리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제 혹시라도 추후에 생겨날 문제 그리고 내가 제품을 팔았을 때 조금 더 그 소비자분들한테 책임감 있게 다가가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AI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보면은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뭐 공저자 이런 데도 써주시는 거니까 지은이 이런 데다가 써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저도 뭐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거라 여러분이 좀 취사해서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또 답이 없지 않냐라고 하셔서 만약에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B-1번 아까 AI와 인간이 함께 만든 창작물로 전 일단 갈 것 같아요. AI한테 100% 맡기진 않을 것 같아요. 또 100% 맡기면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그림으로 그려나가기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뭐 모르죠. 나중에 100%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동화책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정했을 때 저는 인간이니까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기획은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AI를 저는 도구로서 활용하는데 이 리서치나 초안 작성하는 데 좀 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AI를 아직 사용하는 게 우리가 막 이런 뭐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현재 뭐 회사를 분석하고 이런 팩트 위주보다는 약간 창작하는 쪽에 좀 더 얘가 쓰기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을 할 거고 그렇게 인간과 AI가 각각 창작에 참여한 비중들을 저는 정리해서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주석이나 우리가 보통 책을 한 권 쓰시면 뒤에 참고 자료를 쫙 정리하는데 거기에 뭔가 AI 섹션 같은 참고 사이트도 만들어 가지고 좀 저는 정리를 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저자로서도 당연히 앞에 언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후에 이제 제정되는 법규, 뭐 얘네가 소급을 할지 아니면 그때부터 할지, 뭐 소급은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죠. 지금 법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약간 쫄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가급적이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써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걸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나중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보호하고 소비자분들도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언급을 하셔서 감안하고 이거를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우리 단계에선 좀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이 회사라면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분들 같이 그 법적인 전문가분들을 여러분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면은 당연히 사전 자문을 받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요 사업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 간다고 하면 전문가분들을 통해, 물론 이분들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기준에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저작권법을 넘어설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더 어떻게 이런 안내 사항들을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지 설명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더 보완을 하는 방법. 이게 이제 약간 보수적인 제 안전한 방법이고 공격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이제 각자가 져야 되는 부분이니 좀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결국 상업적 이용 여부를 알 수는 없다. 요거고요. 그래서 일단 잘 모르겠으면 투명하게 오픈하고 해보시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이미 사전에 뭔가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베스트인 거거든요. 나 이미 동화책 하나 다 써놨는데 지금 마지막에 요게 문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라면 그냥 깔끔하게 다 오픈한 다음에 한번 판매해 볼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또 AI랑 같이 작업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트윗이나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요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더 재밌는 이슈라 바이럴을 도와주실 테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저작권 관련된 내용들 좀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사업하시는데 혹은 사업은 아니더라도 저작권 관련돼서 요새 막 댓글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좀 고민이신 분들한테 조금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날부터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완전 독감에 걸려서 죽다가 지금 좀 살아났고 목을 거의 못 쓰다가 이제 오늘 조금 회복을 한 것 같은데 아직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막 갈라지고 그런데 또 여러분한테 좀 소식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 좀 해봤습니다. 연휴 내일까지 또 있네요. 일요일도 있으니까 쉬시는 김에 푹 쉬시고 또 비가 와서 많이 못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집 안에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재밌는 넷플릭스 같은 것들도 많이 보시면서 휴식 취하시고 다음 주도 파이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뿅.